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4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을 이전과 동일한 시간당 킬로와트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전기요금이 지난해 2분기 인상된 이후 6분기 연속 동결됐습니다.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형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UAE 측과 각각 논의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22일 보도했습니다.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선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자사 주요 주주인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과 최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온의 미국 법인 K배터리 아메리카가 오는 10월부터 조지아주 공장에서 현대자동차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를 양선할 계획입니다. 삼성전기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웨어러블 기기용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양산할 계획입니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지난 2년간 하락세를 이어왔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지난 8월에 전월 대비 0.03% 올라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혼성 신호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아이언 디바이스의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하고 23일부터 매매 거래가 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준의 빅컷 이후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3일 일주일 전 대비 7% 오른 6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상장 기업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딜사이트 매거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공시 뉴스 알돈 공시입니다. 보도국의 권혜영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앞으로 알돈 공시를 계속 맡게 됐는데 앞으로의 포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공시를 꾸준히 확인하고 또 해석하면서 누구보다 위험도 먼저 감지할 수 있고 또 자칫 놓치기 쉬운 수익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기본은 공시 확인인 만큼 저도 공시 소식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그 알돈 공시 내용을 CG로 정리를 해봤는데 지난달에 국내 항암제 최초로 미 FDA 승인이 난 제품이죠. 렉라자 관련 공시가 좀 눈에 띄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시는 바로 유한양행 관련 공시인데요. 네. 유한양행이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과 4세대 표적항암제 개발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네. 공시가 보면 지난주 금요일인데 20일에 4세대 EGFR 표적항암제인 타이로신 키나제 억제제의 공동 개발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EGFR은 유전자 이름이에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EGFR 돌연변이 가 있는 폐암 환자가 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네. 동아시아에 일본이나 중국, 대만 이쪽에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가진 폐암 환자가 특히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도 EGFR 돌연변이 유전자에 관한 그 임상 실험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공동 개발을 진행해온 유한양행과 얀센이 렉라자 임상 결과가 좋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렉라자는 제3세대 폐암 치료제인데 현재로선 다음 단계인 4세대까지 추가로 개발할 그 필요가 없다는 게 유한양행 측의 설명입니다. 네, 이 폐암 치료제가 벌써 3세대 폐암 치료제까지 나왔군요. 그동안에 어떻게 개발된지 개발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그전에는 이제 1세대, 2세대를 거쳐서 3세대로 이제 왔는데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타소 타그리소가 있습니다. 네네. 이 타그리소는 지금 현재도 그 제3 치료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비싸다고 해요. 아하. 네, 또 그렇게 근데 예전에도 한미약품에서 한번 이 3세대 치료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부작용도 있고 해서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렉나자가 최초로 국산 항암제 최초로 FDA 승인을 받고 또 그 3세대 치료제 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여러 가지 이 신약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들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신약이 완벽하게 개발이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좀 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이 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 글로벌 제약사들 항암제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뭐 개발 과정도 있지만 계약도 꼼꼼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보통 글로벌 제약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후속 신약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폭넓게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네. 유한이랑 얀센도 그 렉나자가 잘 안 듣는 환자들이 생길 경우를 대비를 해서 렉나자의 다음 치료 단계에 쓸 후속 신약까지 이제 함께 개발하는 계약을 맺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이제 3세대 치료제 렉나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달 8월 20일에 국내 최초로 항암제 분야에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네. 이건 미국에서 1차 치료제로 이제 팔 수 있다 이렇게 승인을 해준 거예요. 이 약을 그래서 존슨앤존슨의 기존 항암제인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으로 우리나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뭐 이런 신약 개발 소재들 기업에도 굉장히 큰 소식이겠지만 여러 가지 이 의학계에도 굉장히 폭넓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실제로 이제 9월 달에 이제 세계 폐암학회가 있었어요. 네. 9월 6일인가 7일인가 있었는데 예. 그 렉나자와 관련한 발표가 존슨앤존슨이 그 발표를 했는데 렉나자의 단독 요법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 FDA가 승인한 방법은 리브리반트와의 이제 병용 요법인데 여기서 그 존슨앤존슨은 이제 네. 렉나자 단독으로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초록을 보면 현재 3세대 EGFR 폐암 치료제로 이 타그리소가 있는데 타그리소와 렉나자를 각각 이제 환자한테 사용을 하고 추적을 한 결과 렉나자 사용군 환자의 생존 기간이 더 길게 나왔습니다. 네. 또 뇌전이에 효과가 있다는 그 내용도 담겼고요. 고전적인 항암제도 암세포만 공격하지 않고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도 빠지고 그러는 건데 이 렉나자 단독으로 써도 그 정상세포와 EGFR 돌연변이랑 이제 변별력을 잘 구별할 수 있어서 이런 효과의 내용도 담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세계폐암학회에서는 또 뭐 HLB나 한미약품이나 이런 그 제약사들도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이 나오면 제일 먼저 이 기업의 호재인 이유가 앞으로 얼마나 이 신약이 팔릴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일 것 같습니다. 자, 판매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한번 타그리소와 지금 제 3세대 네네. 그 치료제인 타그리소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 여기 타그리소 연간 판매액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현재 타그리소는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그 매출이 한 7조 원대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국내에서만 지난해 매출은 1,100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얀센 측에서 렉나자의 연간 매출액을 7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거의 타그리소를 이제 뛰어넘는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지금은 항암제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그 면역 항암제 그 키트루다인데 네. 이 키트루다의 지난해 매출은 33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네네. 근데 이 약은 모든 암에서 사용이 돼요. 하지만 폐암의 약 30에서 40%를 차지하는 이 EGFR 돌연변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렉나자의 경우는 연간 예상 매출이 7조 원에 달한다고 얀센이 이제 예상을 하면서 네. 굉장히 높게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7조 원. 네. 야, 7조 원의 반만 우리한테 매출로 잡힌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신약 개발 소식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줬나요? 네,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8월 20일에 이제 렉나자가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또 뭐 9월 달에도 이제 세계 폐암학회에서 이제 연구 성과를 발표했고 9월 20일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얀센과 4세대 표적 항암제 공동 개발을 종료한다는 공시와 그리고 길리어드와 HIV 치료제의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한다는 공시를 발표해서 주가가 15% 정도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15%나 급등했네요. 네. 네. 그렇다면 주가는 이렇게 했는데 연구 종료 이후에 여러 가지 이 개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유한양행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이 파이프라인이 결국은 어떤 약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 보통 대사성 질환이나 비만 치료제 이런 거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고 네.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네. 이번 연구 종료 이후에도 이제 유한양행은 보시다시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 렉나자의 제2의 렉나자, 제3의 렉나자를 만들겠다. 이렇게 후속 약물 개발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두면 돈이 되는 공시 뉴스 첫 번째 코너로 유한양행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보도국 권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사이트 매거진 집중 취재 보도국의 정문필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취재한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취재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흔히들 삼바라고 부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삼성그룹이 미래산업 먹거리를 찾아 제약바이오 산업에 뛰어들며 설립한 기업입니다. 네, 바이오의약품 전문 위탁 생산 개발업체인 CDMO 사업과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한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주 사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시키면서 주가가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에 3년 만에 재등극했는데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대표 기업으로라도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떤 분야부터 먼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커지는 CDMO 시장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력 사업이죠. 팬데믹 이후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급격히 커지는 시장으로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네. 자, 앞에도 잠깐 이 소개를 할 때 들었는데 CDMO라는 영어 약자 좀 생소한 단어고 어려운 단어일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네, CDMO 생소한 단어죠. 직역하면 위탁 개발 생산업체로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아하. 의약품 개발 과정을 보면 기초 연구, 비임상, 임상, 규제 승인 총 4단계가 있는데 의약품 물질을 찾아서 개발을 하고 판매 허가를 받을 때까지 총 15년에서 20년 정도의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네. 이러한 과정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각 단계를 거치다 중간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를 만약 한 제약 기업이 진행한다면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이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 생산 등의 과정을 CDMO 기업에 맡기게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기업이 떠안을 리스크를 분산하는 건데요. 반도체 산업의 팹리스, 파운드리 업체와 의미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의 이 위탁 개발 생산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작년 글로벌 의약품 CDMO 매출은 네.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28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국바이오협회는 CDMO 산업이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14.3% 성장해 무려 58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북미 대륙의 CDMO 산업이 가장 큰데요. 지난해 북미 CDMO 매출은 12조 6천억 원으로 전체 CDMO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북미 진출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CDMO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점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생물보안법입니다. 네.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다시 황제조에 올리며 바이오강세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물보안법은 뭔가요? 생물보안법은 지난 1월 미국 상하원에서 공동으로 발의한 법으로 네. 미국의 개인의 건강과 유전 정보가 외부 해외 기업으로 유출돼 비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요. 네. 사실상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막음으로써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미국인들의 압도적인 지지하에 지난 9일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미국 하원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법이 실제 발효되기까지 현재 미국 상원과 대통령 서명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네, 자, 미국의 이 생물보안법,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법안에는 미국이 우려하는 제재 대상 기업으로 중국의 우시에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와 그 계열사 등이 명시돼 있는데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기업은 우시바이오로직스입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중국 최대 CDMO 기업이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업체인데요.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작년 글로벌 상위 CDMO 매출 중 12.1%를 차지하며 글로벌 CDMO 기업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9%를 차지하며 4위에 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으로 인해 미국과의 거래가 제한되면 경쟁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사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떤 점을 한번 눈여겨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 황제의 귀환입니다. 네. 지난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 100만 원을 넘으며 3년 만에 다시 황제주에 올랐는데요. CDMO 시장의 확대, 연준의 비커, 생물보안법 통과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 사업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현황 어떻습니까? CDMO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 계약을 체결한 고객 제약사들이 얼마나 있느냐인데요. 그렇겠죠.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탑 20개 제약사 중 총 16개 제약사를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네. 또한 올해 벨기에 제약사 UCB와 3,800억 원 규모의 증액 계약을 시작으로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과 총 7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소재 제약사와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약 반년 만에 올해 누적 수주 2조 5천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네네. 이는 전년도 전체 수주 금액의 70%에 달하는 수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사업에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CDMO 시장의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 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인천 송도의 5번째 공장 제5공장을 착공해 내년 4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이 5공장은 1에서 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 리터 규모의 생산 공장으로 5공장 완공 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4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농도 세포 배양 플랫폼인 에스텐시파이, 고객 맞춤형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셀렉테일러 서비스, 후보 물질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디벨로픽 3.0 등 CDMO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 CDMO 시장이 사실 전 세계 또 국내의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인 것 같은데 이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 다른 국내 기업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외에 이제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대웅바이오 등도 이제 CDMO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네. 예로 셀트리온은 얼마 전 공시를 통해 CDMO 사업 확대
확대를 목적으로 신규 공장 확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정진 세트리오 회장 또한 최근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신규 공장 확보와 관련한 결정은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히며 CDMO 사업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외에 대웅바이오는 최근 화성시 향남에 착공한 바이오 공장의 준공을 완료하며 미생물 기반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 서비스 사업에 나섰는데요. 이 공장은 미국 식품의약품 FDA가 요구하는 CGMP 수준으로 설계됐습니다. 또한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며 글로벌 CDMO 사업을 경험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6월 독일 CDMO 기업 IDT 바이오로지카를 인수했는데요. 네. 이번 인수로 인해서 CDMO 사업 확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위탁 생산 개발하는 시장이 CDMO의 시장, 전 세계 동향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보도국의 정문필 기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딜사이트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보다 더 좋은 소식, 더 충실한 소식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가십시오.